최근에 주변 지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도 스마트 스토어로 월 5천 정도 찍는 사람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나 이번 매출에 반토막 났어. 경쟁사 상세 페이지 퀄리티가 미쳤는데 알고 보니까 사장 혼자서 AI로 찍어내고 있더라.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뉴스에서 말하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여러분 바로 옆에서 이미 AI로 무장한 1인 사업가가 기존 팀 단위 사업체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그동안 피땀 흘려 배웠던 포토샵 스킬이나 엑셀, 마케팅 세팅, 이런 실행 능력의 가치는 6개월 단위로 반감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AI가 업데이트되면서 누군가의 3시간 노동이 5분짜리 프롬프트로 대체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패턴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 오프라인 가게들이 주일 도산할 거라고 했죠. 실제로 많이 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물류를 모르는 대학생이 쿠팡을 열고 코딩을 모르는 주부가 스마트 스토어로 억대 매출을 내고 있었습니다. 항상 기술의 파도는 기존의 강자를 쓸어버리고 규칙이 바뀐 판에서는 가장 빠르게 적응한 약자에게 부를 이동시켰습니다. 지금 AI 혁명은 인터넷 스마트폰 대와는 규모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혁명은 유통 채널을 바꾼 거였지만 AI 혁명은 노동력 그 자체를 바꾸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제 질문은 이겁니다. AI가 실행을 전부 대신해주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지갑을 열까?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제가 시장을 관찰하면서 발견한 3가지 생각에 대해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3번째 방향은 아마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은 방향일 거예요. 우선 제가 AI 활용성을 가장 크게 느낀 사례를 공유해 볼게요. 이전에는 신규 사업 아이템을 조사할 때 경쟁사 이식구 분석, 키워드 트렌드 정리, 시장 규모 추정, 이걸 하는 데만 최소 3일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AI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짜서 돌려봤더니 같은 결과물을 48분 만에 뽑아내는 거예요. 제가 커피를 내리고 화장실 다녀오고 유튜브를 좀 보니까 끝난 거죠.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아, 적어도 자료 조사에 있어서는 내 3일의 시장 가치가 AI의 47분과 같구나. 솔직히 초기에는 허무하기도 했지만 저는 오히려 기막힌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아, 나는 이제 실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판을 짜는 사람이 되면 되겠구나. 생각해보세요. 1인 사업가의 가장 큰 병목은 나 혼자라는 물리적 한계였습니다. 24시간이 전부이고 내 체력이 전부였죠. 그런데 이제 월급 0원짜리의 직원을 수십 명 거느릴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24시간 불만 없이 일하고 실수하면 바로 교정하면 되고 아프다고 결근하지 않는 직원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10명짜리 팀이 해야 했던 업무들을 이젠 혼자서도 시도해볼 수 있는 구조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 위에서 어떤 방향의 사업이 가능성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제가 주목하고 있는 시장은 B2B, 즉 기업 간 거래입니다. 이름 붙이자면 AI 통역사 사업이에요. 우리는 매일 유튜브를 보니까 AI에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동네 공인중개사 사장님, 아니면 학원 원장님, 인테리어 업체 대표님들은 어떨까요? 그분들은 GPT가 뭔지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요. 하지만 딱 하나, 모든 사장님들이 공통으로 가진 욕망이 있습니다. 직원 1명 인건비 250만 원을 줄일 수 있으면 어떨까? 여기에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떤 그림인지 시나리오를 2가지 같이 상상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 동네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하루에 전화가 몇 통이 올까요? 이메일 아직 있나요? 전세 가능한가요? 반려동물 데려가도 되나요? 이 전화의 80%가 매물 정보 확인이에요. 패턴이 완전히 일정하죠. 만약 여기에 노코드 툴과 AI 에이전트를 조합해서 카카오톡, 네이버 매물 문의, 자동 응대 챗봇, 고객 조건에 따른 자동 매물 필터링, 방문 예약, 자동 스케줄링, 이런 걸 세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장님 입장에서 돈을 안 쓸 이유가 있을까요? 전화 응대 직원 1명의 인건비가 월 250만 원인데 이런 시스템 유지비가 월 30에서 40만 원이라면 그 차액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동네 영어 학원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학원도 비슷한 구조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뭘까요? 우리의 수준에 맞는 반이 있나요? 아니면 수업료가 얼마예요? 체험 수업 가능한가요? 여기에 AI 상담 챗봇을 붙이면 학부모는 밤 11시에도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고 원장님은 출근해서 상담 후 등록 의향이 있는 사람만 리스트를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출결 알림 자동화나 숙제 리마인드 메시지, 월말 수강료 결제 안내까지 붙인다면 원장님 입장에서는 행정 업무가 대폭 줄고
학부모 만족도는 올라가는 구조가 나올 수 있겠죠. 물론 실제로 해보면 클라이언트 확보도 쉽지 않고 업종마다 변수도 다를 겁니다. 하지만 구조만 놓고 보면 클라이언트당 월 30에서 40만 원의 유지 보수 수익이 발생하고 이걸 20곳만 확보해도 월 600에서 800만 원이 가능한 모델인 거죠. 직원 없이 사무실 없이 노트북 한 대로 굴릴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재밌는 점이 뭐냐면 코딩을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배달의 민족 앱 세팅 대행이나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최적화 대행으로 돈을 쓸어 담은 사람들 기억나시나요? 그때 그 사람들도 코딩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판 건 기술이 아니라 기술과 현장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기획력이었으니까요. 제가 이 방향에 주목하는 이유는 기술의 발전 속도와 현장의 적용 속도의 차이가 정말 큰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이 격차가 클수록 그 다리 역할의 가치는 점점 커지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격차는 최소 3에서 5년은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AI가 빨리 발전할수록 현장은 오히려 더 따라가기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가 남의 사업에 AI를 이식해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의 전문성을 AI로 무한 복제하는 방식이에요.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아, 이런 것도 가능하겠구나 감이 오실 겁니다. 이 두 번째 방향의 핵심 개념은 이겁니다. 내가 가진 전문 지식을 AI라는 강장에 넣고 1대1 맞춤형 결과물을 무한대로 찍어내는 것. 예전에 개인 맞춤형 서비스의 한계가 뭐였죠? 바로 규모입니다. 고객 10명이면 혼자 커버가 되는데 100명은 밤을 새야 하고 1000명은 아예 불가능하죠. 그래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1대1 서비스는 소수만 받고 대중에게는 일반적인 상품을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퀄리티 대 규모의 딜레마를 AI가 드디어 깰 수 있게 된 거죠. 자, 첫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AI 세무 구독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세무 쪽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이런 서비스를 구상해 볼 수 있죠. 매달 카드 내역과 매출 자료를 올려주시면 AI가 분석해서 이번 달 절세 포인트를 리포트로 보내드립니다. 뒤에서 돌아가는 구조를 상상해보면 이렇습니다. 에이전트 1, 카드 내역을 자동 분류하고 에이전트 2, 업종별 경비 인정 기준을 대조하고 절세 포인트를 추출합니다. 에이전트 3, 예상 세금 시뮬레이션을 그리고 절감 가능한 금액을 산출합니다. 에이전트 4, PDF 월간 리포트를 자동 생성합니다. 그러면 사람 할 일이 뭐냐? 마지막에 리포트를 훑어보고 이번 달은 접대비 비중이 높으니 다음 달은 이렇게 조정해보세요. 같은 한 줄 코멘트를 붙이는 것입니다. 이 한 줄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냥 AI 서비스와 전문가의 서비스를 가르는 거죠. 한번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볼까요? 세무사 기장료가 보통 월 10일에서 20만원 정도 하죠. 그런데 그건 기장이지 절세 전략 코칭은 아닙니다. 매달 내 상황에 맞추는 절세 리포트가 오고 전문가의 코멘트까지 붙는다면 월 99,000원이라면 돈을 낼 사람이 적진 않을 거예요. 구독자가 100명이면 월 990만원, 300명이면 월 3천만원 규모의 사업이 되는 건데 운영자의 하루 실투입 시간이 몇 시간 이내일 수 있다는 게 가장 매력적인 거죠. 물론 이것 또한 이상적인 시나리오이고 실제로는 고객 확보, 리텐션, CS 등 풀어야 할 숙제는 많을 겁니다. 하지만 구조 자체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한 거죠. 예전에는 이 구조 자체가 불가능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델은 세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가진 전문 지식에 따라 다양하게 응용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AI 자소서 코치를 한다고 칩시다. 취준생이 자기소개서 초안을 올리면 AI가 직무 키워드를 분석하고 구조를 개선하고 문장 다듬기까지 하고 운영자가 최종 피드백 한 줄을 붙여서 보내는 서비스. 취업 시즌에 수요가 폭발하고 건당 가금 모델도 가능하겠죠. 그 외에 가능한 방향들은 여행 블로거라면 취향 분석 기반 맞춤 여행 예정 큐레이션 할 수도 있고요. 영화 강사라면 레벨 맞춤 주간 영화 학습 플랜을 할 수도 있고요. 주식 투자자라면 포트폴리오 분석 기반 주간 투자 인사이트를 줄 수도 있고요. 피트니스 코치라면 체질 맞춤 식단을 하고 운동 루틴을 월간 플랜으로 세워줄 수도 있는 거죠. 핵심을 정리하면 여러분은 얼굴과 판단만 제공하고 뒤에서는 AI 팀원들이 공장을 돌리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무한 확장의 1인 기업의 뼈대가 가능해진 시대라는 거죠. 지금까지 두 가지는 기존 서비스를 AI로 증폭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결이 좀 다릅니다. AI가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세상에서 오히려 사람만이 팔 수 있는 것.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사고 실험을 해볼게요. AI가 완벽한 상세 페이지를 5분 만에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상세 페이지의 퀄리티가 상향 평준화됩니다. 그러면 잘 만든 상세 페이지는 더 이상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100점짜리 카피를 쓸 수 있으면
그 카피로는 이제 아무도 이길 수 없다는 세상이 된 겁니다. 이때 경제학에서 말하는 희소성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과거에 희소했던 건 잘 만든 콘텐츠였어요. 그래서 기술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벌었죠. 근데 AI 시대에 희소해지는 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진짜 애교입니다. 아마 쇼핑의 미래는 이렇게 갈라질 거라고 봐요. 첫 번째는 가성비 소비. 휴지나 세제, 생수, 스펙과 가격이 정부인 상품은 AI 비서가 자동으로 최저가를 구매해 줄 겁니다. 여기서 1인 쇼핑몰이 대기업과 단가 경쟁하는 건 승산이 없어요. 두 번째, 가심비 소비. 취향, 감성, 서사가 담긴 상품을 파는 건데 여기에 저는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 비유를 들어볼게요. AI에게 2만원대 가성비 좋은 레드 와인을 추천해줘라고 물으면 데이터 기반으로 완벽한 리스트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인바에 가서 소믈리에에게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이 와인은 제가 작년 가을에 이탈리아 작은 마을에서 발견한 건데요. 비 오는 날 저녁에 치즈랑 먹으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같은 2만원짜리 와인인데 이 한마디가 붙으면 사람들은 3만원이고 5만원이고 주고 사먹습니다. 스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서사에 돈을 내는 거예요. 또 하나, AI에게 사업가를 위한 필독서 10권을 물으면 완벽한 리스트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작가가 이렇게 말한다면요. 이 책은 제가 사업 실패 후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읽었는데 32페이지에서 울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이 한마디에 사람들은 검색도 안 하고 결제 버튼을 누릅니다. AI가 만든 리스트에는 정보가 있지만 사람의 추천에는 신뢰와 감정이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들이 사는 건 상품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서사와 안목을 사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커머스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물건을 떼다 파는 셀러가 아니라 넘쳐나는 선택지 속에서 나만의 철학으로 가치 있는 것을 골라내는 큐레이터이자 디렉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 AI가 똑똑해질수록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갈증이 오히려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징후를 보고 있어요. AI가 완벽한 음악을 작곡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버스킹 뮤지션의 라이브에 감동하죠. 그리고 AI가 완벽한 글을 쓰는데 사람들은 불완전해도 날 것의 짐신이 담긴 에세이에 감동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매출이 안 나오더라도 나만의 서사와 나를 믿어주는 팬덤을 구축하는 이 퍼스널 브랜딩이 AI 시대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실행은 AI에게 맡기되 사람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키우는 것. 이게 세 번째 방향의 본질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눈치채셨나요? 1인 사업가의 비즈니스 운영 체제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의 공식은 이랬습니다. 매출이 늘면 사무실을 넓히고 CS 직원을 뽑고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고정비가 매출을 뒤쫓아 올라갔죠. 그래서 매출은 10억인데 내 손에 남는 건 5천만 원인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AI API 비용을 월 5에서 10만 원을 쓰고 노코드 툴 구독 비용을 월 5에서 15만 원을 쓰고 기타 솔루션 비용을 월 5에서 10만 원을 쓰고 합계로 월 15에서 35만 원으로 10명분의 업무 커버가 가능한 시대. 잘 굴리면 매출의 8에서 90%가 순이익이 되는 구조도 이론적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사업 안에서 일합니다. 택배를 싸고 포토샵하고 영수증 정리하고 CS 대응하느라 바쁘죠. 하루가 끝나면 녹초가 되어 있는데 정작 사업을 키우는 생각은 한 번도 못합니다. 근데 AI를 제대로 도입하면 사업은 위에서 놀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기계가 할 수 있는 실행은 넘기고 기계가 할 수 없는 공감, 철학, 관계 맺기에 시간을 쏟는 거죠. 이게 앞으로 1인 사업가의 하루가 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하자면 지금까지의 사업은 기술 경쟁이었습니다. 누가 더 예쁜 상대 페이지를 만드는가, 누가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가. 이건 이제 AI가 상향 평준화 시켜버렸죠. 그럼 앞으로는 어떤 경쟁이 될까요? 앞으로의 사업은 취향 경쟁이 될 겁니다. 누가 더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깊은 서사를 들려주는가, 누가 더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이건 AI가 학습하기 정말 어려운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취향은 데이터가 아니라 경험과 가치관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AI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람다움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긴 시간 동안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세상이 빠르게 변해서 어지럽게 느껴지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은 1인 사업가에게 역사상 가장 큰 무기가 쥐어진 시대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자본과 조직을 가진 골리앗만 싸울 수 있었다면 이제는 빠르게 AI라는 새 총을 장전한 다이도
경쟁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밤에 이 세 가지만 적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매일 하는 일 중에서 내 판단이 필요 없는 기계적인 일은 무엇인가? 그 일들을 AI에게 넘길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내가 가진 전문 지식이나 경험 중에서 다른 사람이 돈 주고 살 만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두 번째 방향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퍼스널 브랜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완벽해져도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사람뿐입니다. AI가 만드는 효율의 세상에서 사람 냄새 나는 기획과 진심 어린 서사가 결국 승리하게 될 거니까요.